말은 돌고 돕니다. 사실 너한테만 얘기할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건 거의 확성기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영원한 관계라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이고 형이고 동생들이라 생각하면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왜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굉장히 겁도 많고 신중하고 사람들이랑 거리 두는 타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끝까지 남의 비밀도 지키고 내 비밀도 지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엄청난 신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자물쇠로 태어난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나면 얘기해야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얘기해야 돼요. 그때 칭찬받아요. 그러나 머릿속에 굉장히 누구를 미워하면 또 그것도 어딘가 얘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고 태어나기를 굉장히 충동적이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담아두지 못하고 말로 하게끔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나의 모든 게 남한테 드러나게 돼요. 물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렸을 땐 어떤 들은 얘기나 자신의 단점이나 이런 거를 더 많이 말하는 소위 입이 좀 싼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한 말들이 퍼져가고 결국엔 그 출발이 자신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다음부터는 내가 무슨 말을 들었건 어쨌건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식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고 얘기를 잘하고 싶은 충동과 능력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이 말을 했을 때 나한테 엄청난 상황이 손해가 될 거라는 본인의 깨달음이 있고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주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결국은 내가 한 얘기가 돌고 돌고 돌아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얘기에 대해서만 신경 쓰이시는 겁니다. 자신이 한 얘기가 돌고 돌아 소문이 나서 남한테 미담이 되는 건 신경 쓰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겁이 많은 것보다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분일 수 있습니다. 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의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본 심리에는 사실 사람에게 무엇인가 자기를 오픈할 수 있는 거는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 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사람과 더 끈끈한 유대관계, 연결 이런 걸 좀 많이 구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처음에 만나면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호감이 있으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어느 시점에서는 나의 약점을 한 번씩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사랑해 주길 바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나 사실 이런 게 있었다. 이러면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이건 이 사람을 그만큼 믿기 때문에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런 비밀이라든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수용됐을 때 나 사실 굉장히 이런 가정에서 좀 자랐었다. 나 사실 그때 참 많이 울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울게 됩니다. 사실 나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었을 때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집니다. 이런 속마음을 꺼내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훨씬 더 깊어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약점을 말한다는 것. 내 상처라든지 또는 트라우마를 얘기하든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는 남한테 절대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이라는 건 나 빼고 다 남이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볼 건 그럼 어떤 면에서 절대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걸까요? 뭐냐 하면 어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알려지면 어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는 절대로 꺼내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가 얘기하면 이 사람도 부담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사람을 죽였어.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그 이야기가 감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얘기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이야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살인자들이 진짜 자신의 살인을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심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랑이에요. 두 번째 심리는 뭔가 하면 과시의 심리가 있어요. 상대방을 압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얘기하다가 보면 얘기하는 순간에는 몰라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약점을 약점이라서 생각하면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자신한테 남아있는 나의 존재 이유와 근원은 나의 고통인 거예요. 그럴 때는 나의 고통을 얘기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의 자존심이 나는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지만 난 살아남았어라는 사실이 자신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엄청난 허물과 고통을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말할 때 우리는 남에게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되는 걸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할 때는 절대로 남에게 드러나는 건지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다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만은 지켜야 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범죄가 되거나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관계는 물과 같아서 엄청나게 가까웠던 친구가 3개월, 4개월 사이에 굉장히 멀어집니다. 또 멀었던 관계가 가까워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좋았던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땐 이때 내가 얘기했던 것이 사실은 나한테 독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확인 안 하는 게 좋아요. 확인하는 순간 그게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하다가 보니까 물어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있잖아요. 보통 내가 뭐 잘못했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잘못한 거 있냐고 물어본 것 같지만 결국은 뭔가 하면 너나 싫어하냐로 갑니다. 아니면 너 나 믿지 못해?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나에 대한 나쁜 감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상대방의 부정적 감정을 확인하는 것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안 하는 쪽이 좋습니다. 사람은 보통 결정을 내려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어린 시절 때 형성된 사회와 세상과 타인과 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사람들은 날 거절하겠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도 계속 무덤을 파는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이 숨어있는 어떤 불안입니다. 나는 홀로 남겨질 사람들은 날 거절에 대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주 초기에 어떤 가정 환경 안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나 부모님에게 거절감, 아주 뼈아픈 어떤 상처, 홀로 남겨진 어떤 외로움, 고립감, 이런 것들이 자신 안에 가장 깊은 뿌리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대면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남의 험담을 하면 안 됩니다. 험담을 하다 보면 사이가 좋아지는 것처럼 일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같이 험담하는 그 순간 집단주의가 생기게 합니다. 아주 가까워지는 기분을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험담을 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말하는 순간 그건 이제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고 그건 어디로 전염될지 전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너한테만 얘기할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거는 거의 확성기 키는 것 같습니다. 말은 돌고 돕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이야기의 근원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땐 정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랑하는 말입니다.
보통 문제는 돈 자랑하시는 분들이 밥을 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근데 밥은 또 안 사면서 자기 가방 얘기, 차 얘기, 이런 얘기만 다 하고 밥값은 항상 나눠서 내자고 합니다. 돈 자랑을 하는 심리 중에 하나는 자기는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심리입니다. 허세를 부리면 남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그 순간 그냥 그런 사람이 되거나 재수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 자랑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 외에는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사람을 가장 끝판왕으로 열받게 만드는 자랑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 자랑입니다. 그러면 진짜 속이 뒤틀립니다. 그 이유는 자식 자랑을 할 때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신이 돋보이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남에게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것. 정리하자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뜬금없는 사실로 의도가 어땠든 전해지는 우월함을 증명받고 싶어 자랑하는 것들. 특히나 자식 자랑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험담 같은 거 돌고 돌아와서 나를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을 얘기하는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드러내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